야, 이현이 날락해봐라. 내 거 통을 씹는다. 보자. 우리 오늘 속도가 속도야. 뭐, 근데, 이게 개념할 때는 좀 어려운데, 한 번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제 문제 푸는 게 좀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하고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이 상황을 처음 배울 때 이제 힘든 거고, 이제 이게 한번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외우거든. 아, 사실은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오히려 얘들이 그 개념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아, 미분하면 속도인가 보다.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 미분하면 속도인가 보다.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나 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것들에 대해서도 아, 그냥 미분하면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끝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렵게 생각을 하진 않아. 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실제로도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제일 앞에 배웠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 챕터인데,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다시 제일 앞으로 가는 거야. 미분계수 쪽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정의되어 있는 거 쓱 보더라도 이게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인 거잖아. 그치? 이게 미분계수 정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다시 마지막에 그 점에서의 속도로 나타나면서 이제 활용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그냥 가장 기본이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당연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뭐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해석들을 조금씩 해내는 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청하는 게 뭐야?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똑같죠? 그래서 시각 T에서 좌표가 이렇게 돼 있대. T가 0에서 5까지 점 P의 평균 속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됩니다. 평균 속도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는가? 그냥 5 빼기 0. 그 다음에 x의 5에서 빼기 x의 0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딱 끄시고, TC에서의 속도, TC에서의 속도, 그 점에서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린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x 프라임 이렇게 쓰면 x 프라임 c, x 프라임 c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뭐냐? 사실은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아니야? 이렇게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같은 평균 변화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치?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다 이제 용어를 조금씩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괜찮죠? 이건 모인 다 산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속도가 0인 건 이렇게 우리 책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맞기는 한데, 이제 주로 속도가 0이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지. 제일 높이에 있으면 속도가 0이고, 그 다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고, 그 다음 운동을 정지할 때 우리가 이제 속도가 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보통 운동이 정지할 때 쓰는 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잠깐만. 뒤에 있겠지? 잠깐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제동거리. 제동거리. 제동거리가 뭔지 알지?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부터 멈출 때까지의 거리. 그걸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제동거리를 구하려면 멈춰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0인 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제동거리를 빡 누르면 몇 초 만에 정지해. 이게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한번 때렸다고 저러는 거야. 제동거리. 그래서 속도가 딱 0일 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운동이 정지할 때. 나머지는 이제 운동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문제 보시면 여기는 그냥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챕터 자체가 속도가 속도 챕터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 사실 미분법 문제이기 때문에 미분을 안 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내면 살짝 애매하긴 하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 미적분 원에서
냈는데 그냥 얘로 그냥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살짝 애매하긴 하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분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인데 우리가 지금 t가 2일 때 0인데 그때 at를 구해달라고 했어. 가속도를.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6t니까 2초 때니까 12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암산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이제 그 자꾸 이제 뭐라 해야 돼? 처음에 우리가 이거 사실 이거 개념 배운 지 며칠 안 됐잖아. 지난 토요일에 배웠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한번 배우고 나면 그때는 막 그 개념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문제 풀 때는 이제 그 고민을 안 하는 거야. 아, 그래 미분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 챕터를 잘 받아들여 애들이. 근데 시간이 살짝 지나면 다시 잊어버려. 왜 그랬더라?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왜 미분했더라를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뭐 아직은 우리한테 살짝은 시간 더 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점의 속도의 변화입니다. 뭐 여기는 네. 속도가 같아질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이 문제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 좀 이따 저기 보면 어디야? 고쟁이 보면 고쟁이도 이 문제가 있다. 이 별거 아닌 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어려워하나 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속도가 같아져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수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X좌표들이 수직선 위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좌표를 하면 그냥 두 점 사이의 좌표를 그냥 빼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 즉 뺀 다음에 음수가 나와? 그러면 양수로 바꾸면 되고 양수가 나와? 나 잘 뺐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원래 그래프 상으로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서 이 참수를 그려서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돼. 이렇게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할 때는 3참수가 더 위에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건 2참수가 더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2참수에서 3참수를 빼야 되고 이 경우 3참수, 2참수를 빼야 되는데 어차피 거리니까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절대값 팍 씌우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진짜 원칙적으로 알고 싶으면 딱 이렇게 해줘야 되지. 크로스 되는 부분하고 뭐 이렇게 이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 번만 쓰자라고 하면 그냥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없어서 쓰기만 할게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VQT는 이렇게 되죠. 6t가 됩니다. 둘이 같다라고 할 거니까 t가 3일 때 둘이 같아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3일 때인데 누가 더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일단 두 개 다 구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 큰 값이 더 위에 있구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미안해. 여기 잘 봐봐. 이게 나도 가끔 가다가 헷갈리는데 사실은 저기 주어져 있는 식에서는 얘가 t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기가 마이너스 6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니까 그림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만약 여기가 2이면 2일 때 얘의 위치는 1이야 라고 하면 사실은 쟤는 수직선 상에서는 쟤가 1의 지금 위치에 있다는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하나 더 있잖아. 그래프 하나 더 있어서 저 이참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러면 얘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게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Y축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이게 되게 막 헷갈려. 원래 수직선 위에서만 한다면서요. 근데 왜 그래프는 그릴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지만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Y 값이 여기에 표현이 된다. 이 수직선상에.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위치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여기가 1인데 t가 2일 때 그래. 그래서 살짝 애매한 거지. 원래는 딱 이렇게 좋은데. 그치? 근데 어쨌든 수직선에 표현할 때는 이렇게 위치가 표현될 때는 저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막 이런 말들 있잖아. 속도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방향이면 다른 방향이면 근데 다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같은 방향이야 라고 하면 플러스 플러스고 다른 방향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야 라고 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던지는 겁니다. 위로 던지는 건 많이 나오는데 나 실제로 위에 던진 거 3차함수 나온 거 봤나? 뭐 나오면 하면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위로 던지면 포물선 운동이기 때문에 자꾸 오늘 또 왜 저러냐 제가 얘도 내 컨디션 따라가나?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구나. 옆집에서 싸워가지고 누가 카랑카랑하게 해서 나는 우리 집에서 와이프가 아들 혼내는 줄 알았어. 아니 옆집 소리가 너무 잘 들린 거야. 이렇게 잘 들려도 되나? 그러다 이제 잠을 설친 거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잘 내더라고. 나도 요즘 화가 좀 많은데 피곤해가지고. 나도 아직 젊나 봐. 화낼 힘이 있는 거 보면. 그렇지. 아이고야. 보자.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대표 문제니까 지금 여기가 2차함수지. 2차함수니까 그냥 당연히 너희들이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대충 포물선으로 그리면 돼. 샥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나와 있죠. 0초일 때 4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0m니까 이렇게 뭐 요런 데서 던진 거지. 따다다다다 그러면서 탕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로 던졌다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거 그냥 꼭 미분 안 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 왜냐하면 우리가 2차함수의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미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굳이 미분 안 해도 돼. 알았지? 미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미분문화를 하고 있는 데를 배우는 거니까 속도를 먼저 구해. 그럼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걸 구해. 그럼 걔가 얼마가 되냐면 t가 3이거든. 그럼 그게 꼭지점의 x좌표가 t가 3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때 그 3을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야. 와, 오늘 장난 아니네. 이 영상으로 보는 깜짝깜짝 놀라겠다. 갑자기 계산했다니까. 자, t가 3일 때 이 녀석 하면 되는데 최고 높이가 도달하는데 3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할 거니까 원래는 꼭지점으로 해놓으면 더 빨리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그냥 더 빨리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대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냐면 95, 45 그 다음에 90 플러스 40 그러면 얼마냐 이거 85 이렇게. 그래서 니은도 맞네. 이렇게 됩니다.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45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85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130m만큼 움직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거리로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포물선을 그랬다고 포물선처럼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위로 올라갔다가 뚝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높이 자체는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렸지만 이 Y축 위에서 왔다가 Y축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요만큼이 이제 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저만큼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가시죠. 빨리빨리 합시다. 정제 물체. 이게 이제 제동거리, 그 제동이란 말이 나와 있죠. 제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동거리는 항상 그 속도가 0인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제동거리는 속도가 0인 걸 찾는 거니까 제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VT가 얼마가 되냐면 12-3t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0이 됩니다. t가 2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t가 2일 때 0이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야? 2초 동안 딱 2초 걸린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걸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되죠. 문제 자체가 그 뭐라 해야 돼? 그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제동 거리라고 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움직인 거리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 식에다 2를 대입하면 2초 후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왜? 속도가 0이니까 그게 이제 제동 거리 끝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그래프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해석하는 걸 잘 보시면 그 어느 거하고 똑같죠? 앞에 그래프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그래프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 한 번만 보죠. 지금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를 알아야 돼. XD 그래프인지 VT 그래프인지 그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XT 그래프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뭔 그래프가 필요하냐면 VT 그래프가 필요해. 그러면 VT 그래프는 뭐가 중요하지? VT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쨌든 VT 그래프도 0 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0 되는 게. 그럼 걔 VT 그래프가 0 되는 건 어디냐? F'X가 0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미분계수가 0 되는 요점이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감소하다가 맞죠?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오늘 난리 났어. 잠깐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난리 나진 않는데, 그치? 우리 학원에 지금 우리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 딱 우리 4명밖에. 끝까지 특강 물고 가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내일 너희 30기 후배들한테 원래 금요일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돈 안 받은 거야. 다른 데가 다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받았지. 그 다른 수업들이 다 돈을 안 받는데 나 돈을 안 받았지. 근데 진도가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수업을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얘들이 나한테 자꾸 그 돈 안 받고 수업하면 불법이래. 돈 안 받고 수업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때 자꾸 옆에 있는 애를 더 남기려고 하는 거야. 일찍 가도 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게 아직은 너희 30기 애들이 조금 귀엽지, 그치? 가면 지금 야 근데 너희 그 짝선배 짝후배 할 때 연락하니? 안 하지? 하냐? 못 찾았어? 너도 못 찾았냐? 지웠다고? 이제 공부하겠다는 건가? 그러게 또 누구는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지우고 있고 참. 자 봐봐 이게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이고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가 0 되면서 이렇게 바뀌겠죠. 뭐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 한번 봐봐요. 얘는 잠깐만 VT 그래프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닌데 있어야 될 건데. 자 원점을 2번 지난다. 그거 원점을 2번 지나는 건 원점이니까 위치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하고 여기서 위치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조금 더 내려간 거야. 원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나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와서 그대로 쭉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려왔다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좌표 찍힐 땐 그렇게 찍히겠지.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T까지는 그렇죠. A에서부터 B까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틀린 거죠. 봐봐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시간이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여기 A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음수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시 어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방향 자체가 바뀌어 있잖아. 이렇게. 잠깐 이해됐나요? 여기서는 빨간색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파란색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여기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속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때는 음수니까. 나 음수인데 왜 저렇게 그렸? 나 왜 이렇게 그렸냐? 잘못 그리지 않았냐? 속도 그래프가 음수인데? 바본가? 이렇게 그려놓고 진짜 혼자 잘했다고 난리났네. 이렇게 보자. 이렇게 그려야 돼? 미안해. 속도가 음수지 않냐? 여기 속도가 기울기가 음수라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값도 막 음수가 나와야지. 그쵸?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어떻게 돼 있냐? 양수로 돼 있지.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가니까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가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마 틀리진 않았겠죠.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0에서부터 C까지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뀐 거야. 저 때 왜냐면 VT 그래프가 야 아까 그렇게 그렸어도 안 틀렸네. 알았지? 운동 방향 한 번밖에 안 그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 틀리긴 했을 텐데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장 자체가 XT 그래프의 해석이고 VT 그래프의 해석이라고 이제 유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 그거 보고 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나오잖아. 뭐 유형이 어디 있어? 그치? 그냥 문제는 그냥 나오는 거라서 얘 쓱 보시면 아 VT 그래프네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항상 체크해놔. XT인지 VT인지 항상 체크해 놓으시고 얘는 VT 그래프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T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시면 T는 A일 때 P의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미분한 게 가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이잖아. 저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야 가속도가 0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C까지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미분계수가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가속도는 양의 값이죠. 가속도는 쟤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AT니까. 그 다음에 T가 B일 때와 T가 D일 때 운동 방향은 바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울기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되는 거냐면 1대화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된 거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 걸로 해서 아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그래서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길이 이야기할 때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고드름이잖아. 그래서 그냥 고드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저 L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 고드름의 길이가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 그냥 미분하면 되고 이 미분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어떻게 쓴다고? dt분의 dl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3t의 제곱에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t가 3일 때 값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거 대표 문제도 있어서 한번 했던가요? 이거 했죠? 어디다만 밑줄 그으라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니? 처음 볼 땐 좀 살짝 헷갈리는데 그림자 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림자 길이. 그럼 나는 이거의 식을 찾아야 돼. 빨간색 식을. 이거는 그림자 길이. 그러면 그림자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저게 시간에 따라서 1초가 지나면 그림자가 2cm가 늘어난다든지 3cm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문제가 또 있다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누구? 사람은 여기 똑같이 있고 1.8, 4.5 이렇게 똑같이 있고 이번에는 그림자 끝. 이건 뭐야? 그림자 끝. 그럼 그림자 끝이 초마다 얼마나 움직여 라고 하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전체 길이가 그림자 끝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림자 끝에는 전체 길이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 대 4.5가 몇 대 몇이야? 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928 9545 2대 5인가? 맞아? 확실하지? 928 9545니까 2대 5 같아. 그치 2대 5. 그래서 이게 2대 5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인 거야? 2대 5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여기가 지금 2대 5가 돼. 근데 출발하에 몇 초? 1.2m의 속도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t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기준 저희가 출발해서 앞으로 쭉 걸어가니까
얘가 몇 초? 1.2의 속도를 일정속도로 가라니까 1.2t. 그 다음에 여기가 2대 5인 걸 x 대 x 더하기 1.2t. 이 두 개가 2대 5다 해가지고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누가 여기서부터까지 끝. 요거 똑같아요. 문제 똑같이 쓰면 여기가 1.2t가 되고 여기가 당연히 x가 되고 여기가 x 더하기 1.2t면 요 순수하게 이 녀석을 계산하면 그림자 끝이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그 다음에 여기 x를 찾아서 요거를 미분하면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나와요. 그거는 좀 더 어려운 건 방향을 반대로 가면 또 달라져요. 이쪽으로 왔잖아요. 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가로등을 향해서 걸어가거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에서 멀어지고 있잖아. 근데 가로등을 향해서 걸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운동 방향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게 이것부터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것부터라도. 그래서 그림자 길이하고 그림자 끝까지만이라도 일단 좀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드립니다. 내신 대비할 때 우선 요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넓이의 변화율이죠. 여기 파문. 그렇죠. 내가 맨날 파문 저 몰라가지고 영어 몰라서. 다음 장 넘기면 파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파문이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넓이의 변화율이니까요. 비율이 3cm씩 커지니까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쓱 여기서부터까지가 3t 이렇게 되죠. 그래서 9파이 t 제곱 이렇게 되죠. 끝입니다. 넓이라고 해야 되지. st. 그래서 끝이죠. dt분의 dv. dst. 얼마가 돼? 18파이 t. 그래서 3초 d니까 54.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겁니다. 아셨죠? 옛날에 애들이 막 그냥 3 대입하려고 막 그렇게 막 폼 잡고 있으면서 3 어떻게 넣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식을 먼저 항상 구해야 됩니다. 식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죠. 넘어가 있습니다.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부피의 변화율은 일단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 자체를 그냥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 식을 못 세우게 되지는 않아 절대. 왜냐면 미분이 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식만 세우면 되는데 그 식을 세우는 과정이 좀 그런 거지.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 비율로 늘어나도록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그러니까 일단은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구의 부피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얘가 돼. 그렇죠. 뭐 별건 아닌데 알았죠. 미분하면 쟤가 돼.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적분하면 이렇게 올라가. 뭐 C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은 여기서는 보시면 몇 초 1cm 비율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불어 넣을 때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 초 1cm니까 t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2 더하기 t가 반지름이 되는 것 같아. 그치? 그 녀석의 세제곱인데 앞에 3분의 4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vt 이게 맞나 지금?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맞는지 봐봐.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얘를 이제 미분한단 말이야. dt분의 dv, dt분의 dv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얼마라고? 4파이 그 다음에 2 플러스 t의 제곱. 속미분 하더라도 어차피 1이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죠. 여기서 끝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파이 r의 제곱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4파이 r 제곱. 아마 이런 생각이죠. 부피가 있는데 그 넓이가 쭉 늘어나는 그 표면이 늘어날 때 넓이가 늘어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해되나요? 네, 표면이 늘어날 때 넓이가 풍선 생각해보면 넓이가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일단은 속도가 오히려 한번 듣고 나면 훨씬 더 쉽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원래 수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미적분 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문제는 개 어려워. 근데 이제 여기가 어려워. 미적분원은 이 앞 챕터. 그러니까 이그 속도가 속도를 어렵게 내는 건 나 거의 본 적은 없고, 이 앞 챕터 극대극소하고 그래프 쪽 거기가 진짜 어려워. 그래프를 막 한 10개 정도 그래야 푸는 문제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 그렇게 알았지?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일단 그렇습니다. 나 그냥 좀 잠깐 쉴란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고쟁이 하자. 알았지? 풀어가지고 왔어 다. 설명해 주면 되잖아. 알았지? 네, 뒤에 고쟁이 봅시다.